혁명군이 제국을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는 대가로 서방 사람들은 제국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게 돼 나겐다가 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 퍼즐 조각으로 넘어가. 평화의 길 리더의 조수가 정직파의 스파이인데 그 임무가 사람들에게 약을 먹여서 평화의 길에서 일어나는 반란을 진압하는 거라고 말해. 이 일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약 과다복용으로 죽을 수도 있어. 하지만 평화의 길 본부가 있는 큐록으로 가기 전에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예거팀의 보울스랑 쿠롬에 최소 2명은 처리해야 해. 타츠미는 그녀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며 임무를 신속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해. 첼시가 타츠미를 보며 점점 더 마음에 들어해. 잠시 후 밤에 습격대 멤버인 아카메랑 마인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걸 에스테스가 듣게 돼. 그는 미끼에 걸려들고 습격대와 싸울 준비를 하라고 부하들을 모아 거의 바로 말에 올라타 수도 밖으로 달려나가. 수도의 입구에 있던 2명의 스파이가 급히 전령세를 보내 나겐덱에 소식을 전해. 에스테스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들은 나겐다는 아카메랑 마인에게 가능한 한눈에 띄게 행동하라고 지시해. 그래서 둘은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강가에서 장난치며 놀아. 어느 순간 런과 첼시가 타츠미를 수영복으로 놀려대지. 하지만 타츠미가 상황을 모면하고 문제에 휘말리지 않아. 절벽 위에서 마인과 아카메가 다른 사람들이 노는 걸 보며 자신들도 놀고 싶어해. 아카메가 꽤 걱정하는 표정을 짓고 마인이 그걸 눈치채 마인이 이유를 묻자 아카메는 동생 쿠롬이 걱정된다고 해. 왜냐면 죽이라는 명령이 있으니까. 마인이 옆에 앉아 그녀에게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 말해줘. 에스테스와 부하들은 근처 마을에 들러 상황을 의논해. 그들이 알아챈 바로는 밤의 습격대가 확실히 수도 밖으로 유인해서 함정에 빠뜨리려는 계획이었어. 하지만 이제 함정을 알게 되었으니 그들이 유리해. 쿠롬, 웨이브, 볼스가 아카메를 쫓고 세류, 런이 나겐다를 쫓기로 해. 명령을 내리고 나서 모두 흩어져 거의 바로 웨이브팀이 아카메를 찾으러 출발해. 협곡으로 가는 길에 보울스가 밤의 습격대의 힘에 걱정하기 시작해. 하지만 웨이브는 타츠미와 만난 경험을 얘기하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해. 그때 셋이 의심스러운 허수아비에 다가가 말에서 내려 허수아비 쪽으로 걸어가. 그때 마인이 저 위에서 스나이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는 상태야. 마인은 쿠롬을 알아보고 사격을 해. 아쉽게도 쿠롬이 총알을 피하고 마인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 그때 수가 허수아비에서 튀어나와 웨이브를 공중으로 던져버려. 나겐다랑 나이트 레이더스 멤버들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타나 남은 적 둘과 맞서 싸워. 보울스는 가족 생각에 사로잡히며 그날 죽지 않겠다고 다짐해. 코롬은 오랜만에 동생을 다시 보게 되고 간단한 인사 후 검을 꺼내 여태까지 죽인 강한 시체 8명을 소환해서 싸우게 해. 그리고 뼈골렘도 꺼내서 나이트 레이더스 전원과 싸우는 걸 도와주지. 아카메는 먼저 치기 위해 동생에게 돌진해. 뼈골렘 머리 위에 착지해 동생을 공격하려던 순간 죽은 옛 친구 나탈라가 골렘에서 나타나 코롬을 동생에게서 막아내. 아카메는 동생이 이기기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보고 충격받아 잠깐 정신을 놓았고 그 틈에 동생에게 한 방 맞아버려 죽음에 떨어지던 중 보울스가 자신의 유물을 작동시켜 아카메를 불태우려 해. 다행히 타츠미가 인커시오 아머를 입고 늦기 전에 그녀를 구해내. 동생 처치 후 코롬은 골렘 데스타굴에게 입에서 폭탄을 만들어 적들에게 쏘라고 명령해. 데스타굴은 그대로 폭탄을 만들어 앞당에 큰 크레이터를 만들어버려요. 코롬시아에서 숨은 러브는 명예와 나겐다를 위해 싸울 준비를 해. 그 사이 수는 데스타굴을 눌러 잡아두고 나겐다에게는 자신이 골렘을 상대하는 동안 위험에 빠지지 말라고 당부하지. 한편 마이는 코롬과 그녀의 경호원에게 저격 각을 잡아 조준을 마치려던 순간 나탈라가 마인이 쏘기도 전에 그녀를 막아내. 코롬은 총잡이 시체를 꺼내 마인과 싸우도록 조종해. 타츠미도 유인원, 인간 시체와 유연한 몸을 가진 망토 쓴 암살자, 시체 둘과 싸우느라 정신없어. 아카메는 보울스와 맞붙어 한 방 먹이려 해. 하지만 나겐다의 죽은 동료 시체가 또 나타나 보울스를 지켜줘서 아카메에겐 불리해. 그 시체가 런웨를 방해하고 채찍으로 공격해. 배틀로얄이 계속되는 와중에 코롬은 자신이 가진 모든 장난감을 적들에게 공개하기로 해. 도야는 총잡이, 울은 황소 경호원, 유인원 인간은 유인원 인간, 헨타우르는 망토 쓴 듀, 록은 황실 경비대, 데스타굴은 데스타굴이야. 자신이 보여준 자들 소개를 마친 뒤 마지막 한 명, 즉 트럼프 카드도 적절한 때에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그때 런웨가 록의 속임수를 파악하고 그의 채찍을 붙잡아 곧 나겐다가 나타나 런웨가 록과 싸우는 걸 도와줘. 런웨가 너무 신나서 코롬을 완전히 잊어버려.
코럼은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그녀의 왼팔을 깔끔하게 잘라버려. 런앤은 재생 능력을 써서 출혈을 멈추고 전투를 이어가. 그때 첼시가 전투에 합류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나겐다가 런에게 아카메를 지원하러 가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코럼부와 하나를 맡기로 해. 런앤은 명령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 데스타굴은 벌써 뭔가 이상함을 눈치챘어. 나겐다를 이미 따라잡았어야 했거든. 대신 좀 늦은 산적무리랑 마주쳐 위협받게 돼. 에즈데스가 부하들에게 산적들을 완전히 제압하라고 명령해서 나겐다 찾으러 갈 준비를 해. 다른 곳에서 아카메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보울스랑 경호원 주변을 돌며 칠 기회를 노려. 보울스가 자신을 치게 유도하려 우를 미끼로 써. 하지만 아카메는 다 꿰뚫어보고 바로 달려들어. 보울스가 공격을 피하자 아카메는 후퇴의 전략을 짜. 보울스가 싸움을 멈추고 아카메에게 왜 나이트 레이드에 들어왔냐고 물어봐. 아카메는 신념을 지키려고 들어왔다고 하고 후회 없다고 답해. 그때 런에가 나타나 아카메를 돕고 지켜주러 와. 한편 나겐다도 전 동료 록과 계속 싸워. 록이 악명 높은 지진파 기술을 나겐에게 쓰지만 그녀가 재빨리 피하고 신축팔로 방역해. 그래도 그걸로는 그를 쓰러뜨리진 못해. 나겐다가 코럼 유물에 빡쳐서 그 화풀이로 록에게 주먹을 날려. 그를 하늘 높이 날려 데스타굴 화염 경로로 떨어뜨려 버려. 순식간에 록은 새까맣게 타버리고 말아. 나겐다가 수아 제외해 그에게 숨겨진 능력을 골렘 상대할 때 쓰라고 허락해. 한편 타츠미를 공격하던 헨타르는 잠시 동료가 기다리는 걸 보고 정신이 팔려. 싸움을 떠나 동료에게 다가가 제외하려고 해.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게 아니었어. 첼시가 변장한 사기꾼이었거든. 그녀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헨타르를 눈치채기도 전에 죽여버려. 타츠미가 도움에 감사 인사하고 그녀는 숲으로 달려들어가. 타츠미가 다음 적과 맞서 인커시오 힘으로 적을 일격에 날려버려. 코롬은 휴식처에서 간식 먹으며 웨이브 걱정하고 있어. 인형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걸 확인하고 검을 들고 수도로 돌아갈 준비를 해. 다른 곳에서 웨이브가 의식을 되찾고 다시 싸움에 뛰어들려 해. 하지만 낙상으로 너무 약해져서 다시 쓰러지고 말아. 마인이 코롬 몰래 접근하려 하지만 코롬은 비밀병기인 8번째 시체, 즉 카이저 프록을 풀어 개구리가 마인을 삼켜버리고 경기장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차지해. 곧 타츠미가 도착해 코롬과 맞붙어 싸움을 벌여. 하지만 코롬은 그를 옛 친구 나탈라에게 맡겨 수가 주인의 숨겨진 능력을 빼앗아 완전한 수산호로 변신해. 숨겨진 힘으로 거대한 검을 소환해 데스타구를 조각조각 베어버려. 타츠미가 나타라랑 싸우는 동안 코롬은 카이저 개구리에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껴. 마이는 개구리 배에 구멍을 뚫고 빠져나와. 그녀는 타츠미랑 잠깐 말다툼을 벌여. 곧 너겐다가 합류하고 코롬은 그 자리에서 4명 전부 죽이고 싶다는 충동을 느껴. 한편 런과 아카메는 힘을 합쳐 우를 쓰러뜨리려 해. 손을 베어버린 후 아카메랑 런은 보울스를 노려. 그런데 가는 길에 월이 숨겨둔 무기로 런의 다른 손을 쏴버려. 그래도 아카메는 그의 유물을 부셔서 무력화시키는 데 성공해. 보울스는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해. 짐을 내려놓고 버튼을 눌러 런과 아카메가 닿는 범위 안에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보울스의 폭발로 큰 굉금이 울려 퍼지고 타츠미, 나겐다. 수는 주변을 살펴보지만 코롬은 이미 도망친 상태야. 전장으로부터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나타라와 코롬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여. 그 큰 폭발은 보울스가 아웃됐다는 뜻이라. 잠시 후퇴해야만 해? 런과 아카메도 사실 그 폭발에서 살아남았어. 하지만 런은 힘이 다 빠져서 탈진으로 기절해버려. 놀랍게도 보울스는 가벼운 부상만 입고 폭발에서 빠져나왔어. 알고 보니 그는 폭발 직전에 우를 대신 희생시켜서 자신은 죽음에서 벗어났던 거야. 동료한테 이런 짓을 해서 미안하다며 더 나아지겠다고 약속해. 갑자기 그는 죽음 직전 마스크를 벗고 평화로운 밤에 다 같이 저녁을 먹던 순간을 떠올려. 그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며 보울스는 다시 한번 동료들과 가족과 함께 그 멋진 저녁을 먹겠다고 다짐해. 현실로 돌아온 그는 나무 아래서 우는 어린 소녀의 울음소리를 듣게 돼. 보울스가 다가가 위로하려 하지만 무서운 마스크 때문에 소녀는 계속 울기만 해. 그는 조용히 소녀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하며 다친 다리를 치료해. 보울스는 조심스레 상처를 치료하다가 공격의 무방비 상태가 돼. 갑자기 소녀가 보울스에게 평생 불에 탄 곳이 어디냐고 묻지. 답을 찾으려 애쓰는 사이 첼시가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와 그의 동맥을 찔러 죽음에 내버려둬. 보울스는 죽음을 받아들이지만 끝나기 전에 가족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해. 첼시는 나무 쪽으로 돌아가 보울스가 완전히 죽는 걸 지켜본 뒤 떠나.
곧 루브가 그녀를 따라잡고 능숙한 암살 실력을 칭찬해. 첼시는 루브에게 단독 증원군을 찾으러 가라 하고 자신은 코롬과 다른 놈들을 찾으러 가서 죽일 거라고 말해. 루브는 증원군을 기다리라고 경고하지만 첼시는 자신을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루브는 그녀를 믿고 숲으로 달려가 증원군을 찾으러 가. 그가 떠난 후 첼시는 보울스 모습으로 변신해서 숲속에서 쿄롬을 찾으러 나간다. 다음 장면에서 쿄롬은 숲속 나무 아래에서 간식을 먹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 갑자기 그녀는 아카메와 함께했던 과거 혹독한 암살자 훈련 시절을 떠올린다. 그때 쿄롬은 둘 중에 제일 약했었다. 하지만 언니 아카메가 항상 그녀를 지켜주며 사악한 주인들이 훈련 중에 마주하게 한 위험한 괴물들을 처치해줬다. 어느 순간 쿄롬은 언니들 도움받는 게 지겨워져서 스스로 살인 기술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저녁 가장 힘든 도전을 통과한 후 아카메와 그녀는 정식 암살자가 된다. 주인들은 둘이 너무 의존하지 못하게 같은 팀에 배치하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쿄롬은 다른 지역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다. 아카메가 언니를 위해 싸워보려만 했지만 불행히도 그녀는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았다. 헤어진 후 쿄롬은 실험실로 끌려가 실험 대상이 된다. 거기서 그녀는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든 힘을 키우는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한다. 전투 후 나이트레이더즈는 숲속 헛간에서 회복하며 휴식을 취한다. 런에는 자신의 엄청난 재생 능력을 자랑하며 손을 고친다. 나겐다가 그녀의 힘을 칭찬하지만 수의 재생 능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상기시킨다. 그때 마인이 수에게 손을 고쳐달라 하자 고통의 비명을 지른다. 타츠미가 그녀를 진정시키려 할 때 루브가 와서 첼시 상황을 알린다. 이제는 보울스로 변신한 첼시는 숨어있는 쿄롬을 찾아 인사한다. 다행히도 그녀는 타츠미에게서 제겐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보울스 역할을 하는데 전혀 문제 없었다. 첼시는 쿄롬의 경계를 풀게 만들 만큼 충분히 속였다. 하지만 첼시는 쿄롬 안에 숨겨진 힘이 있다고 의심하며 공격할 기회를 기다린다. 첼시 상황을 설명한 후 마이는 쿄롬의 초고속 반사 신경에 대해 그룹에 이야기한다. 최근 복용한 약 때문일 거라고 추측한다. 뭐든지 간에 빨리 알아내야 한다. 그 사이 보울스는 쿄롬을 대장에게 데려간다. 갑자기 쿄롬이 쓰러지며 간식을 먹으려 한다. 첼시는 몸을 숙여 그녀의 주요 장기를 찔러놓고 죽은 척 버린다. 이번엔 첼시가 쿄롬의 목을 자르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냥 거기 두고 가버리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본다. 알고 보니 그녀는 평생 빌붙으면서 부잣집의 시집가 부자가 되고 싶어 했던 인생이었다. 당시 첼시는 부총독집에서 아르바이트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었다. 하지만 부총독이 노예들을 사냥하고 죽이는 걸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어느 날 밤, 지하실에서 일하던 중 보관구역에서 제국의 유물을 발견한다. 다음날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다. 유물에 대해 더 알아보고 사용법을 익힌다. 몇 주 후 첫 살인을 저지르고 그 대상은 부총독이었다. 하늘로 보냈다. 모두가 부총독을 죽이는 걸 도왔다는 이유로 그녀를 칭찬했다. 그때부터 첼시의 여정이 시작됐다. 과거를 떠올린 첼시는 쿄롬의 시체를 등지고 돌아선다. 그때 시체가 의식을 되찾고 쿄롬은 다시 죽기 전에 첼시를 죽이겠다고 다짐한다. 첼시는 연막탄을 던지고 도망치려 한다. 하지만 쿄롬은 나탈라와 도야를 소환해 첼시를 뒤쫓게 한다. 결국 꽃밭에서 그들을 따라잡아 잔인하게 죽인다. 첼시는 아름다운 꽃 위에 쓰러져 운명을 기다린다. 나탈라는 그녀의 목을 붙잡고 창으로 목을 베어버린다. 며칠 뒤 타츠미와 아카메는 몰래 수도로 가서 마을 상황을 확인한다. 타츠미는 갑옷 인커시오를 활성화하고 투명화 능력을 사용해 마을 광장에 몰래 접근한다. 거기서 사람들은 기둥을 쳐다보고 있다. 타츠미가 위를 보니 첼시의 머리가 기둥에 걸려 있다. 타츠미는 캠프로 돌아가서 길고 깊은 잠에 빠진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서 나이트레이드 암살단에서 자신의 역할을 깊이 고민한다. 친구들이 명령을 내려 미션을 시작하려 부른다. 타츠미는 게으름을 사과하고 루브, 나겐다, 라이온, 아카메, 마인과 함께 부패한 수도를 상대로 싸움을 계속한다. 한편 에즈데스와 특수부대인 예거는 쿄록에 도착해 발락 고문관에게 임무를 보고한다. 사령관 발락은 그들을 쿄록에 환영하며 자신의 고급 저택에서 숙박을 제안한다. 그러나 정착 전에 에즈데스는 나이트레이드의 악명 높은 활동을 알려주고 자신들을 감시해온 사람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발락은 몸 조종 전문가인 라크샤사 악마 4명의 존재를 밝힌다. 세류는 그들이 유물 없이 싸운다는 말을 듣고 과소평가한다. 하지만 한 명이 그녀 뒤에 몰래 다가와 유물 없이도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그들은 약점을 알면 유물을 가진 인간도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는다. 에즈데스는 주변을 살피고 발락 조직이 총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 쿄롬이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웨이브 옆에 서서 숨을 헐떡인다. 부상 직후 쿄롬은 치료를 받으러 수도로 겨우 돌아왔다. 웨이브는 쿄롬의 끔찍한 상태를 보고 울면서 나이트레이드를 욕한다. 곧 쿄롬은 병상으로 옮겨진다. 몇 시간 잠들었다가 그녀는 다시 깨어나 에즈데스에게 다음 전투에 자신을 출전시켜달라고 애원해. 에즈데스는 그녀의 힘을 시험해보고 싸울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지. 하지만 웨이브는 쿄롬을 따라 그녀의 개인 방까지 왔어. 그녀가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왜 계속 싸우려 하는지 물어봤지. 쿄롬은 암살자인 자신이 약하면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리될 거라고 솔직하게 말해. 웨이브는 상사한테 말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설득하려 하지만 쿄롬은 이미 소모품 인간으로서의 냉혹한 현실을 경험한 상태였어. 한편 타츠미와 마이는 이미 쿄록에 도착했어. 마이는 타츠미에게 눈에 띄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 말해. 하지만 타츠미는 아이스크림을 사오면서도 멀쩡히 자기 역할을 해내지. 전 팀원이 죽는 걸 바로 목격했음에도 말이야? 마이는 그런 타츠미가 놀라워서 도시 상황에 대해 계속 얘기해. 알고 보니 사람들 표정이 평온하고 행복한 이유는 총리가 잘 먹여 살려서 사람들이 금을 캐고 팔아 그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 거였어. 타츠미는 총리의 음흉한 작전에 얼굴을 찡그리고 이 사태가 곧 끝나길 바래. 어딘가 동네에서 루브는 조용히 걸으며 무언가를 생각 중이었어. 그가 몰랐던 건 락샤사 멤버 2명, 스탄과 메즈가 이미 그를 뒤쫓고 있었다는 거야. 그들은 조용히 그를 스토킹하며 어둠이 내리길 기다렸지. 밤이 되자 아카메는 쿄록의 묘지를 2명의 경호원과 함께 걷고 있었어. 닭다리를 우적우적 먹고 있는데 사악한 사악마 중 이브라가 나타나 공격해. 그는 아카메의 경호원 2를 죽이고 그녀와 1대1 대결을 벌여 아카메는 그를 암살 부대에서 봤던 인물로 알아보고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브라가 경호원들의 머리를 떨어뜨리자 아카메는 화가 나서 공격해. 이브라는 모든 공격을 피하며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해. 한편 스탠과 메즈는 루브를 공격해 히트를 성공시켜. 루브는 맞고 나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와이어를 쓰며 죽은 척하고 스탠과 메즈가 떠나길 기다려. 그 계획은 먹혔지만 약속한 여자가 나타나면서 상황이 달라져. 불행히도 그녀는 스탠과 메즈 손에 잡혀 목이 졸려. 루브는 그녀가 죽게 놔둘 수 없어. 심장 박동을 다시 활성화하고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시켜. 스탠과 메즈는 루브를 과소평가하지만 변태는 자신의 엄청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잡아 다른 곳에서 아카메는 이브라에게 칼을 대어줘. 하지만 무라사메가 이브라와 맞지 않아서 그의 손에 저주가 내려져 아카메는 그 틈을 타 이브라의 손을 베어버려. 그녀의 칼에 묻은 독이 이브라 몸속에 퍼지기 시작하고 그는 즉사한다. 바로 그때 런이 나타나 죽음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는 날아가 버린다. 한편 러브는 메즈와 스탠을 상대로 굳건히 버틴다. 그는 자신의 철사를 도끼처럼 만들어 스탠을 공격한다. 스탠은 몸을 단단히 굳힌 채 도끼를 붙잡는다. 스탠이 러브를 깔보며 말할 때 러브는 처음에 인질로 잡았던 소녀에게 시선을 돌린다. 그녀가 탈출한 걸 보고 러브는 도망가기로 결심한다. 스탠이 그를 쫓아가 마무리하려 한다. 하지만 러브는 자신의 철사가 가진 파괴력을 스탠에게 상기시킨다. 스탠은 의도치 않게 러브가 설치한 함정에 걸려 목이 졸린다. 러브는 강력한 창을 던져 그의 몸을 꿰뚫는다. 스탠은 아직 자신을 쓰러뜨리기엔 부족하다고 말한다. 러브는 미소 지으며 그의 몸속 철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탠은 아직 자신을 쓰러뜨리기엔 부족하다고 말한다. 러브는 미소 지으며 그의 몸속 철사에 대해 이야기한다. 순식간에 철사들이 스탠의 심장을 조여 파괴한다. 심장이 멈추자 스탠은 쓰러져 죽는다. 그 후 메즈가 나타나 러브와 맞선다. 하지만 러브는 이미 주변에 철사 함정을 설치해둔 상태였다. 메즈는 함정의 위력을 보고 땀을 조작해 철사에 뿌린다. 땀 때문에 철사가 무거워지고 러브가 방심한다. 그 틈을 타 메즈가 그를 땅에 내리꽂고 마무리 일격을 준비한다. 러브는 2자루의 도끼칼을 메즈에게 던지지만 그녀는 피하고 그의 목을 잡는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2 도끼칼이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녀의 등에 꽂힌다. 러브는 도끼칼을 회수하고 메즈를 마무리한다. 그리고 멋지게 도망친다. 다른 곳에서 마인과 타츠미가 서로 장난치며 놀고 있다. 마인이 한참 화를 내자 둘이 티격태격 싸운다. 갑자기 평화의 길 지도자가 부하들과 함께 나타나 싸움을 말린다. 지도자는 산을 순찰하며 상황을 점검 중이었다고 소개한다. 자기소개 후
마인과 타츠미에게 커플이 되라고 조언한다. 볼락의 건물 안 한 여자가 자원해서 그를 위해 자신을 내민다. 그때 새 라크샤사 악마의 죽음 소식이 볼락과 이즈데스에게 전해진다. 이즈데스는 교록에서 나겐다와 그녀의 일행을 바로 박살내겠다고 다짐한다. 다음 날 웨이브와 다른 예거 멤버들이 여관을 떠나 몸을 풀러나간다. 세류와 코로가 아이들과 놀고 있을 때 웨이브와 라크샤사 악마 마지막 멤버 스즈카가 나이트레이더의 위치를 찾으려 한다. 그들은 잠시 수색을 멈추고 아이들과 노는 놀라운 세류를 바라본다. 웨이브가 스즈카에게 같이 가도 괜찮냐 묻지만 스즈카는 전설의 장군 이즈데스 바로 아래에서 일하는 기회를 거절하지 않는다. 아이들과 놀다가 세류가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고 계속 선행을 하라고 격려한다. 그들이 떠나자 그녀는 주먹을 쥐고 이 땅에서 정의를 지키겠다고 다짐한다. 그날 밤 나겐다가 또다시 일행과 회의를 연다. 이번엔 코야라치 축제 때 부총독의 궁전에 몰래 침입해 부총독 볼락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혁명군의 침공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모두 지시를 받고 임무 준비에 돌입한다. 그 전에 수가 모두를 위한 특별 음식을 들고 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 전에 맛있게 먹으라 한다. 모두 수에게 감사하며 음식을 먹기 시작한다. 음식을 빨리 먹고 임무 준비를 계속한다. 축제가 시작되자 스즈카와 세류는 궁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나이트레이더를 찾으려 한다. 조금 살펴보다가 화장으로 변장한 타츠미와 마인을 발견한다. 바로 쫓아가지만 타츠미와 마인은 잡히기 전에 도심을 탈출한다. 허름한 건물로 피신한 마인은 얼굴 화장을 지운다. 마인은 타츠미에게 화장이 아직 남아있는지 묻는다. 마인이 위험하게 가까이 다가가 타츠미를 오해하게 만든다. 당황한 타츠미 얼굴이 빨개지고 그녀의 접근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 둘은 연인 싸움을 하며 계속 티격태격하는데 자신들이 세류와 그녀의 계획에 위치가 들킨 줄 모른다. 신원을 확인한 세류는 코로와 융합해 도시 정의 탐지기를 소환한다. 그녀는 흐려진 정의감에 대해 혼잣말을 하며 눈앞에 두 나이트 레이더를 파괴하겠다고 다짐한다. 떠나려는 순간 세류가 미사일을 쏘아 그들을 공격한다. 다행히 타츠미가 미사일을 미리 감지해 인커시오 갑옷을 입고 마인과 함께 폭발 직전 도망친다. 안전한 곳에 도착한 마인은 호박포를 꺼내 싸울 준비를 한다. 그때 스즈카가 나타나 둘을 공격한다. 타츠미가 스즈카와 맞서 싸워 그들을 바위에서 떨어뜨린다. 마인은 타츠미가 스즈카와 싸우는 동안 베스트 프렌드 실리를 죽인 상대와 맞선다. 곧 세류가 코로와 함께 나타나 마인에게 미사일을 쏜다. 마인은 호박포로 미사일을 쏴 한 방에 격파한다. 세류는 충격받지만 포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인이 숨은 바위로 다가가 실리와 첼시의 기억을 모욕한다. 마인은 앞에 있는 미친년에게 분노하며 그녀의 정의감을 욕한다. 세류는 그녀의 말에 화가 나서 다시 코로와 합체해. 이번엔 마인이 진짜로 세류를 쓰러뜨리려고 했어. 세류랑 코로의 약점을 몇 초간 쏘면서 세류가 파워업하기 전에 코어를 부수려 한 거지. 아쉽게도 마인이 코어를 부수기 전에 세류가 파워업 해버려 마인은 다시 싸우려고 후퇴하려 했지만 세류가 쫓아와서 온몸을 쥐어박아 버려. 한편 스즈카는 결국 타츠미가 큰 피해를 입히지 못하게 막는데 성공해. 그녀는 그의 경험 부족을 깎아내리며 약하다고 조롱해 이게 먹히는 듯 했지만 타츠미가 결의를 다지고 스즈카한테 맞설 각오를 다져. 부총독 궁전에서는 수와 런네가 코로랑 경비 몇 명이랑 싸우면서 궁전 안으로 들어가려 해. 코로 경비들을 제압한 후에 런네가 앞으로 돌진해서 코로에게 펀치를 날려. 코로가 펀치를 막으려 하지만 첼시 공격으로 입은 부상 때문에 그럴 수 없어. 다행히도 웨이브가 딱 그때 도착해서 공격을 막고 코로를 지켜줘. 한편 데스가 궁전 안으로 더 들어가서 발리피에게 왕좌에서 움직이지 말고 지시대로 하라고 경고해. 안 그러면 죽는다고. 타츠미는 스즈카를 버려진 건물로 끌고 가서 구조적 약점을 부셔서 건물이 스즈카 위로 무너지게 해. 계획이 완벽하게 먹혀서 스즈카는 무너진 사내 속에서 죽어. 그 일을 끝내고 돌아오니 마인은 벌써 일어나 있었어. 자기 무기를 회복한 마인은 세류랑 그녀의 개가 자기 쪽으로 날아오는 걸 봐. 마인은 대형 총을 쏴서 코로랑 세류를 반으로 갈라버려. 몸 반이 사라진 세류는 이제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자폭 타이머를 작동시켜. 경멸 섞인 말 몇 마디 남기고 폭발하면서 마인에게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 보라 도전하지. 위험을 깨달은 마인은 폭발에서 최대한 멀어지려고 애써. 하지만 이미 늦어서 마지막 순간에 다리가 풀려버려. 세류가 몇 초 후 폭발하는데 마인은 아직 폭발 반경 안에 있어. 그녀는 포기하고 폭발에 당하길 기다려.
하지만 몇 분 후 눈을 뜨니 타츠미 품에 안겨 있어. 타츠미는 마인을 현실로 돌아오게 하며 동료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하늘에 감사해. 마인은 살짝 놀리듯 고마움을 전해. 그때 데스가 부총독 왕좌로 돌아와 발릭을 찾지만 왕좌가 비어있자 방을 찾아다녀. 하지만 나겐다가 발릭은 아마 죽었을 거라며 찾지 말라고 말해. 데스는 이번 승리에 흥분하며 숨어있는 은신처로 돌아가 에스데스에게 들키지 않게 조심해. 마이는 타츠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미소 지으며 그에게 호감이 생기기 시작해. 그녀는 타츠미에게 전투에서 살아남겠다고 약속하게 해. 타츠미는 약속하고 그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여. 다음 장면에서 총리 오네스트와 제국의 주요 고위 관리들이 모여 제국 상황을 논의해. 회의 중 한 관리가 부왕들이 반란군에게 줄행랑친다며 불평하지. 그는 아무 조치도 안 하면 제국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해. 오네스트는 쓸모없는 부왕들 걱정하지 말라며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고 말해. 총사령관 부도는 끼어들어 반란군이 수도를 괴롭히는 한 끝까지 막겠다고 총리에게 다짐해. 오네스트는 그의 정직함과 애국심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걱정 말라며 새로 만든 특수정예부대에 반란군을 맡기겠다고 해. 마침 그때 그의 아들 시우라가 여러 전사들과 함께 들어와 오네스트는 시우라를 새 정예부대의 수장으로 소개하며 모두에게 그의 실력을 믿으라 말해. 회의는 곧 끝나고 오네스트는 아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첫인상을 아주 좋게 하라고 당부해. 시우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바람을 받아들여. 다음 장면, 웨이브와 카로미룬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있어. 점심을 먹으면서 오네스트가 만든 새 전개부대가 반란군을 잡는다는 소식에 불만을 터뜨려. 웨이브는 총리가 자신들을 무시한다며 화를 내고 비록 절반만 남았지만 그래서야말로 자신들이 악과 싸우는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그때 카롬이 끼어들어 밥 더 달라고 해. 룬이 더 주자 카롬은 곧 쓰러져. 나중에 러브와 타츠미가 몰래 수도에 잠입해 상황을 살펴봐. 궁전 주변 군대가 얼마나 철통같이 경계하는지 알게 되고 앞으로 문제될 거란 걸 깨달아. 하지만 걱정 마. 아직 명령이 있으니까. 그 명령은 바로 저항군과 만나는 거야. 한편 런웨와 마이는 수도 전체의 수로를 조사해 건설이 얼마나 엉성한지 알아내고 이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워. 일하는 중 런웨가 쎄하게 굴며 마인의 타침이 짝사랑을 놀려 마인은 얼굴을 가리며 부끄러워하고 런웨를 무시해. 그 사이 아카메, 나겐다, 수는 두 명의 반군에게 작전을 지시해. 지시를 마친 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타츠미와 러브가 잘 있길 바래. 한편 러브는 타츠미에게 마인을 좋아하는 감정을 놀리며 결혼 날짜를 묻지. 타츠미는 당연히 무시하고 계속 움직여 제국 내 연락책을 찾지. 연락책은 그들을 궁전의 한 구석으로 데려가 아무도 눈치 못 채는 작은 회의 장소로 안내해. 가는 길에 소녀는 어릴 적 부모님이 겪은 불운한 일을 이야기해. 알고 보니 총리가 거짓 누명 씌워 부모님을 감옥에 가둔 거였어. 소녀는 약간 상심한 표정이었지만 두 나이트 레이더는 우선 임무에 집중해. 헛간에 도착하니 문 밑으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어. 러브가 문을 열자 방 안은 전직 반군 시체들로 가득 차 있었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장소가 폭발하고 수우라가 모습을 드러내. 그는 타츠미를 바로 알아보고 섬에서 살던 시절 어땠냐고 묻지. 그 말에 타츠미가 빡쳐서 무턱대고 공격해버려. 타츠미가 수우라에게 달려드는데 거대 총사령관 부도가 나타나고 번개를 쏘는 갑옷형 제국 유물로 막아. 부도는 그 유물을 드라멜렉이라 부르며 타츠미를 공격해. 타츠미가 검으로 공격을 막지만 몇 발자국 날아가 버려. 타츠미는 인커시오 갑옷을 소환하고 부도와 맞설 자세를 취해. 러브가 구하려고 하지만 수우라와 부하들이 막아. 한편 에스데스는 얼음 능력으로 남은 적들을 전부 제거하고 수도로 돌아가. 러브는 수우라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그가 사용한 제국 유물 샴발라가 순간이동 장치임을 알아내. 싸우기 전에 수우라는 약물을 주입하고 제국 전역에 순간이동원을 만들어. 러브는 무서운 척하며 도망가. 수우라는 사방으로 순간이동하며 추격해 넘어뜨려. 반면 타츠미는 부도의 공격 틈새를 노려 핵심을 때리려 해. 부도는 싸움을 멈추고 이름을 묻지. 이름을 듣고 그의 절제를 인정하며 죽일 때 꼭 기억하겠다고 약속해. 타츠미가 공격하지만 부도는 숨겨둔 기술로 인커쇼에 강력한 전기 충격을 가해. 레오브가 타츠미의 비명에 정신이 팔려 연락책이 그를 붙잡는 걸 못 보고 수우라의 공격에 노출돼. 수우라는 명령 어긴 여자의 목을 뱉고 그녀 가족과 혈통을 조롱해. 러브가 분노해 전장에 설치한 전선을 하나 작동시켜. 수우라가 자기 능력 자랑하는 사이 러브는 제국 전역에 전선을 설치해둔 상태였어.
전선 하나가 수우라가 들고 있던 샴발라가 있는 손을 깊게 베어 러브가 그걸 주워 계속 말하는데 뒤에서 여자가 그를 찌르는 걸 못 봐. 갑자기 장치가 러브 손에서 떨어져 수울에게 돌아가 수우라는 다시 집어들고 장치를 작동시켜 이번에는 러브를 다른 차원으로 보내버려. 끝났다고 생각한 수라는 러브가 차원이 닫히기 전에 그를 끌어들여 갇히게 하자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는다. 둘이 함께 그곳에 있고 이제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 러브는 와이어 창으로 수라의 심장을 찌르고 몸에 박힌 와이어로 심장을 파괴한다. 수라는 즉사하고 러브는 다시 현실 세계로 텔레포트한다. 안타깝게도 러브와 수라의 몸은 수천 피트 하늘 높이 텔레포트되어 러브는 추락사한다. 추락하는 동안 러브는 자신의 제국 유물인 크로스테일을 잃은 순간을 떠올린다. 러브는 다츠미 앞에 떨어지고 다츠미는 포로가 된 채 즉사한다. 다츠미는 러브의 시신을 보고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른다. 친구의 죽음을 듣고 총리는 1분도 안 돼 애도하다가 곧 평소 모습으로 돌아와 정신 나간 소리를 늘어놓는다. 온네스트는 이 승리를 발판 삼아 다음 계획을 빠르게 세운다. 다츠미가 손에 들어왔으니 혁명군이 물러나도록 공개 처형해야 한다. 에스테스가 곧 나타나 처형은 자신이 집행하겠다고 간청한다. 곧 다츠미 공개 처형 포스터가 수도 곳곳에 붙는다. 포스터를 본 마이는 즉시 준비를 갖추고 궁전에서 다츠미를 구출하러 나선다. 아카메가 제때 알아채고 자살 임무로 목숨 걸지 말라며 저지한다. 마이는 이유를 찾아가려 하고 아카메는 동행하기로 한다. 자신의 동료가 남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게 놔둘 순 없으니까 곧 러네가 등장해 팀에 합류한다. 나겐다도 나타나 다츠미 구출 계획을 알리는데 그는 나이트레이드 암살단의 핵심 멤버다. 그 사이 에스테스는 다츠미를 감옥에서 방문해 처형을 피하려면 자신 편에 설 것을 설득한다. 다츠미가 거절하자 에스테스는 빡쳐서 감옥을 베어 들어간다. 그를 껴안고 어떤 상황에서도 곁에 있어 달라고 애원한다. 그는 동료를 배신하지 않아도 그녀 보호 밑에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다츠미는 그녀를 밀쳐내며 그런 짓은 거부한다. 그는 파괴를 뿌리는 자와 함께 있기보다 차라리 죽겠다고 한다. 에스테스는 다츠미의 결의를 느끼고 스스로 처형을 집행하기로 한다. 이 말을 들은 웨이브는 왜 에스테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려 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반면 카롬은 침대에서 일어나 이유를 설명하며 사랑 때문에 누나를 직접 죽이고 싶은 충동을 웨이브에게 털어놓는다. 웨이브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침묵을 지킨다. 한편 카롬은 머리에 손을 대고 머리카락이 조금씩 빠지는 걸 느낀다. 이건 그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음 장면은 나겐다와 소녀들이 처형장 주변 경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이야. 그녀는 약한 부분들을 소녀들에게 알려주고 긴급 임무를 위해 완벽한 상태로 준비시키지 회의를 마치기 전에 루브에게 경의를 표하고 임무를 진행해 다음은 어리고 멍청한 황제가 다츠미의 공개 처형을 주최하는 장면이야. 그는 다츠미를 경기장 중앙에 세우고 멍청한 연설을 하며 제국을 위해 이 일을 한다고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연설이 끝나자 총리와 함께 궁전으로 돌아가고 처형은 에스테스와 부도가 맡아 진행하지. 에스테스는 무대에서 내려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죽이려 해. 그녀는 칼을 꺼내 그의 목을 겨누어 죽이기 전에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싸울 결의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지. 하지만 그녀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마인이 호박대포로 처형장에 사격을 해버려 곧이어 나겐다와 다른 이들이 에어만타를 타고 나타나 소중한 친구를 구출하러 와. 나겐다는 루브가 미리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고 소녀들에게 결전 준비하라고 명령해. 부도는 특수 갑옷을 빠르게 입고 땅에서 에어만타를 쇼크로 띄워 올려 런네는 내려와서 마인과 합류하고 나겐다와 수는 에스테스와 싸워. 한편 아카메는 궁전 안으로 몰래 들어가 자기 여동생을 찾아 박살내러 가. 돌아 나오는 길에 경비 몇 명을 만나지만 문제없이 처리해버려. 런네는 부두에게 매달려 마인의 대포 공격을 위한 빈틈을 만들게 강요해. 마인은 호박 대포를 쏘지만 부도가 번개벽으로 쏜 탄환을 막아내. 런네는 마비되어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고 마인은 부도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가 돼. 마인은 부두에게 맞아 다치면서도 일부러 위험을 감수해. 그렇게 해야 호박대포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지거든. 아카메는 경비들을 제압한 뒤 총리실에서 다츠미의 검을 찾아 회수해. 에스테스는 수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얼려가둬 버려. 나겐다는 수의 숨겨진 힘. 마가타마 매니페스테이션을 활성화시켜 그의 힘을 끌어올려. 수는 얼음에서 벗어나 능력으로 에스테스를 공격해. 에스테스는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수를 한참 더 상대하지.
마인과 부도의 싸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뜨거워져 가. 마인은 부도의 공격을 여러 번 맞아 부도는 마지막 한 방으로 끝내려 해. 그는 하늘 높이 떠올라 숨겨진 힘, 솔리드 슈터를 충전해. 마인도 대포를 그쪽으로 겨누고 온 감정을 총에 쏟아붓지. 그녀가 쏜 파괴적인 공격은 부도와 그의 유물을 완전히 박살내며 승리를 거둬. 공격이 끝나자 그녀는 땅에 쓰러져 버려. 아카메가 딱 맞춰 도착해 다츠미를 묶인 줄에서 끊어주지. 그는 마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달려가 품에 안아. 그때 나겐다는 임무가 완료됐음을 깨닫고 사람들에게 철수하라고 조언해. 하지만 에스테스는 아직 그녀를 보내줄 생각이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가장 강력한 기술로 시간과 공간을 얼려버려. 그리고 수에게 걸어가 칼로 그의 가슴을 찔러. 수는 아무것도 못하고 에스테스는 수사노오와 그의 핵을 파괴하지. 끝났다고 생각한 에스테스는 수의 핵이 다시 합쳐지는 걸 보고 깜짝 놀라. 알고 보니 나겐다가 자신의 생명력을 써서 수의 핵을 다시 활성화시켰던 거야. 그녀는 피를 토하면서도 수에게 명령을 내리지. 수는 나이트 레이더스와 화해하며 주인과 동료들에게 지금이라도 도망치라고 재촉해. 데스가 막으려 하지만 수가 그녀의 공격을 막아 가까이 못 오게 해. 은신처로 돌아오는 길에 마이는 다츠미에게 강가 근처에 내려달라고 부탁해 마지막 시간을 보내려는 거야. 다츠미는 그녀의 뜻을 존중하며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해. 하지만 마이는 이게 자기 끝임을 알고 다츠미를 안아 사랑을 고백해. 더 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었지만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아. 처음으로 마이는 몸이 힘 다 빠지기 직전에 다츠미에게 키스해. 은신처로 돌아온 후 다츠미, 나겐다, 아카메, 런은 잠시 전사한 동료들을 애도해. 다츠미는 짧은 시간에 많은 동료를 잃어 감정이 북받쳐 올라. 하지만 나겐다와 다른 이들이 그를 다잡아 다음이자 마지막 임무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 다츠미는 정상으로 돌아와 팀에게 고마움을 전해. 작은 회의를 마친 후 나겐다는 제국 유물수사노호를 위해 자신의 방에서 애도해. 그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희생했으니까. 다츠미도 마인에게 마지막 경의를 표한 뒤 다음 임무를 향해 출발해. 한편 수도에서는 시민들이 현 정권의 반기를 들며 혼란이 일어나. 웨이브가 몇 명을 막으려 하지만 런에게 제지당해 궁전으로 끌려가. 거기서 런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 현재 수도 행정부를 얼마나 혐오하는지. 그리고 제국 관료들에게 접근해 내부에서 제국을 바꾸려 자이거 부대에 들어온 이유를 웨이브에게 털어놔. 조금 너무 앞서 나간 건 인정하지만 그게 항상 그의 진짜 목표였다고 해. 카롬이 나타나고 런은 그녀의 상태를 물어봐. 카롬은 슬퍼 보이고 런은 그녀에게 행복하고 자유로워지라고 말해. 카롬은 아직 자유로울 준비가 안 됐어. 언니와의 결판을 낼 때까지는. 한편 에스테스는 수도 근처에서 반란군 몇 명과 싸우는 모습이 보여. 그녀가 반란군 대장을 쓰러뜨리고 누가 감히 자기랑 붙어보겠냐고 도전장을 내민다. 몇몇 반군이 그녀에게 달려들지만 그녀는 전부 다 쓰러뜨려 버린다. 그때쯤 궁궐 주변 관리들은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다. 수도가 반란군에게 포위됐다는 소식을 들은 어리고 멍청한 황제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질까 두려워 절망에 빠진다. 역시나 정직한 자가 왕좌의 방에 나타나 황제의 마음을 달랜다. 그는 성가신 반란군 따위에 너무 걱정 말고 나라의 비장의 카드만 믿으라고 말한다. 그 순간 카롬이 방 안에서 입에서 피를 뱉어낸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수도를 떠나 변두리로 향하는데 거기서 언니를 찾으려는 희망을 품고 있다. 아카메와 타츠미는 혁명 스파이들의 공개 처형을 보려고 광장에 간다. 아카메는 시체 중 하나에서 언니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해독해 수도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시설을 알아낸다. 숨는 곳으로 돌아오자마자 타츠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언니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한다. 결심한 걸 알고 타츠미는 도와주러 같이 가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아카메는 이미 혼자서 언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코트를 입고 도시 변두리로 향한다. 시설에 도착하자 낡은 건물 안에 앉아있는 언니 카롬을 발견하고 들어왔다는 신호를 보낸다. 카롬은 언니와 만나 달콤한 사탕을 건네준다. 대결 직전 두 자매는 마주 앉아 옛 추억을 되새긴다. 몇 년 전 헤어진 후 두 자매는 한때 그 같은 시설에서 재회한 적이 있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은 다시 전우로서 함께 일할 기회를 얻으며 순조롭게 지냈다. 하지만 아카메가 제국을 배신하고 원수인 나이트 레이더스 편에 붙으면서 상황은 급격히 나빠졌다. 아카메가 떠난 뒤 카롬은 자신이 매우 불행했다고 고백한다. 떠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언니의 목숨을 빼앗아 시체 수집에 추가하겠다고 다짐한다. 아카메도 칼을 뽑으며 쉽게 죽지 않겠다고 언니에게 약속한다. 한편
웨이브는 카롬을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런이 나타나 카롬 생각에 빠진 웨이브를 발견하지만 그녀의 위치가 어디일지 알려준다. 다음으로 카롬은 부상 상태로 아카메와 싸우면서 나탈라와 도야를 불러 도움을 요청한다. 싸움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아카메와의 전투를 시작한다. 두 자매는 몇 분간 칼을 맞대고 옳고 그름에 대해 짧게 토론을 나눈다. 하지만 그들의 토론과 싸움은 실험용 인간형 위험 생명체가 시설 지하 연구소에서 나타나면서 갑자기 중단된다. 거대한 야수가 도야랑 나탈라를 쓰러뜨리고 두 자매가 힘을 합치게 만들어 쿠롬이랑 아카메가 공격을 조율해서 위험한 야수를 쓰러뜨리는데 성공해. 야수가 쓰러지자 쿠롬은 다시 동생과 싸움을 이어가. 자매는 한 번 더 검을 맞대고 쿠롬은 이름 없는 병사 몇 명을 소환해서 도와달라 해. 하지만 아카메가 병사들을 바로 부셔버리고 치명타를 날리려 덤벼. 치명타를 날리려는 순간 웨이브가 그의 대형 전차 유물을 타고 나타나 쿠롬을 구해줘. 위험에서 벗어난 쿠롬을 데리고 웨이브는 아카메에게 돌진해서 공격해. 하지만 인커시오 갑옷을 입은 타츠미가 도착해서 웨이브가 싸움에 끼어드는 걸 막아. 쿠롬은 웨이브한테 구해줘서 고맙다면서 그래도 자매 문제는 자기들이 직접 끝내게 내버려 두라고 말해. 결국 웨이브가 한 발 물러나고 자매가 싸움을 계속하게 내버려 두어. 아카메랑 쿠롬이 서로 돌진하지만 결국 아카메가 동생인 쿠롬을 찔러버려. 웨이브는 이미 벌어진 일을 깨닫고 다른 방법이 있길 바란다며 안타까워해. 아카메가 동생을 안고 웨이브에게 넘겨줘. 웨이브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려. 조금 뒤 웨이브는 쿠롬을 안고 떠나. 떠나기 전 웨이브가 아카메에게 질문해. 도대체 뭘 위해 싸우는 거야? 아카메는 아직 그걸 모른다면 아직 검을 쥘 자격이 없다고 말해. 웨이브는 고개를 숙이고 쿠롬을 안고 떠나. 웨이브가 떠난 후 타츠미가 아카메를 안아주며 그녀가 마음껏 울게 해줘. 총리 아나스가 어린 황제를 데리고 제국 지하실로 가서 제국의 최후의 카드인 비밀병기를 보여줘. 이건 상황이 완전히 꼬일 때 쓸 제국의 마지막 수단이야. 쿠롬을 묻고 난 뒤 웨이브는 제국에 대한 충성을 의심해. 동료 대부분이 죽어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잃은 기분이야. 웨이브는 쿠롬 무덤을 떠나면서 왔을 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져. 밤에 습격단 은신처에서는 런이 또 타츠미 놀리기에 들어가. 이번이 마지막 임무라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나겐다가 끊고 재배 여부는 전적으로 자기들 선택이라 말해. 모두 다음 임무 준비로 무기를 챙기는데 임무는 제국의 적을 완전히 소탕하는 거야. 그날 밤 나겐다와 남은 밤의 습격단이 다른 반란군과 합류의 지하 통로로 궁전에 침투해. 가는 길에 런과 몇 명의 갑옷 병사들을 마주쳐. 타츠미가 런에게 우리 편 아니냐며 통과시켜달라 요청해. 하지만 런은 통과시키려 하지 않아. 왜냐고 묻자. 제국을 자기 방식으로 바꾸고 싶어서라 답해. 런이 유물을 열고 날개를 펼쳐 공격을 시작해. 싸우면서 런은 습격단에게 자신의 과거를 설명해. 그가 가르치던 작은 마을이 보호해야 할 제국에게 완전히 박살났다고 해. 그때부터 제국의 원한을 품고 그 악을 뿌리부터 없애려 기회를 기다렸대. 런은 런이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걸 몰라서 화가 나. 그래서 혼자 런과 싸워서 자기 편들이 무사히 지나가게 해줘. 타츠미, 아카메, 나겐다가 그녀에게 고맙다고 하고 황제에게 빨리 가기 위해 런을 피해 돌진해. 한편 멍청한 황제는 계속 자기 판단을 의심하고 있어. 그는 아직도 악한 총리에게 속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고민해. 불쌍한 애는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게 나라를 이끌었는지조차 몰라. 총리는 자기 이익을 위해 황제의 양심을 자극하며 황제가 수년간 완벽하게 통치했다며 부추겨. 말이 길어지기 전에 타츠미와 아카메가 강제로 회의장으로 들어가. 아카메가 총리를 공격하지만 총리는 보이지 않는 번개벽을 만들어 그녀의 길을 막아. 그 후 미친 듯이 웃으며 밤에 습격단을 저주한 뒤 황제를 바라봐. 타츠미가 황제에게 설명하려 애쓰며 악한 총리가 황제 마음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해. 총리는 황제가 타츠미 말을 믿기엔 너무 멀리 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는 황제에게 제국의 최후 병기, 전설의 제국 유물 시쿠타주르를 소환하라고 재촉해. 시쿠타주르는 얼굴에서 레이저를 쏘고 한 번에 수십 평방미터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대 메가조드 유물이야. 황제는 망설임 없이 전설의 시쿠타주르를 풀어 분노로 제국 일부를 박살내. 타츠미는 자기 손으로 자기 도시를 부순 제국에 깊이 절망해. 한편 총리는 어린 황제에게 더 많은 파괴를 부추기며 계속 용기를 북돋아. 그는 파괴력을 칭찬하며 파괴된 건 신경 쓰지 말라 하고 밤에 습격단을 제거한 뒤 바보 같은 백성들에게 수리시키겠다고 말해. 타츠미는 황제에게 이성을 차리라고 애원해.
하지만 황제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어. 한때 타츠미는 황제에게 제국이 입은 파괴를 직접 보여줘. 황제는 제국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고 마음을 바꿀까 고민해. 하지만 총리는 계속 말을 이어가며 황제 마음을 굳게 하며 누구도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해. 황제는 다시 행동에 나서 타츠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 부숴버리려는 순간 웨이브가 대형 전차를 타고 나타나 타츠미를 데려가. 타츠미는 안전하게 착지하자 그에게 고마워해. 웨이브가 황제에게 이성을 차리라고 말해보지만 황제는 아직 그들의 설득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런과 런은 제국 시민들을 지키려면 서로의 갈등을 끝내고 힘을 합쳐야만 한다. 한편 웨이브와 타츠미는 시쿠타주르를 쓰러뜨리기 위해 협력한다. 타츠미는 전설의 유물을 상대하면서 폭포에서 수사노오가 가르쳐준 가르침을 떠올린다. 그는 전설의 유물의 약점을 알아내고 전력으로 주먹을 꽂아 넣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걸로는 아직 부족했다. 황제가 타츠미를 땅에 쓰러뜨리며 포기하라고 간청한다. 하지만 타츠미는 아직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침내 내면의 자아를 찾아 진정한 인커시오의 힘을 소환한다. 날개 달린 갑옷을 입고 황제에게 돌진해 전설의 유물 약점을 전력으로 부딪혀 결국 자신의 생명력을 다해 갑옷을 파괴한다. 전설의 시쿠타주르는 땅에 쓰러졌다. 떨어지는 동안 타츠미는 최대한 속도를 늦추려 애쓴다. 모든 게 끝나고 피투성이가 된 타츠미는 아카메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숨을 거둔다. 그날 제국의 진정한 영웅 하나가 사라졌다. 안타깝게도 황제는 타츠미가 죽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나이트레이더스의 마지막 문제인 에스데스가 슬픈 얼굴로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걸 깨닫는다. 타츠미가 약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면서도 에스데스 마음 한켠엔 슬픔이 남아있다. 감정을 정리하기도 전에 반란군 몇 명이 그녀를 공격해온다. 에스데스는 모두 처리하고 자신과 아카메를 얼음벽으로 감싼다. 아카메가 마지막 유물 소유자 대결을 도전한다. 벽 밖에 있던 나겐다가 아카메에게 일을 끝내고 에스데스를 저승으로 보내라고 명령한다. 이 말을 듣고 아카메와 에스데스는 서로 돌진하며 혁명 마지막 결전을 시작한다. 에스데스는 얼음 능력을 활용해 전투 초반에 우위를 점한다. 반면 아카메는 계속 공중으로 날아올라 멀리서 에스데스에게 돌진한다. 몇 초 싸우다가 아카메가 전투를 멈추고 에스데스에게 일침을 가한다. 아카메는 에스데스의 생명관을 비판하며 전쟁과 분쟁을 즐기는 도살자일 뿐이라고 쏘아붙인다. 화내기는커녕 에스데스는 아카메에게 분노를 힘으로 증명해보라 말한다. 아카메는 에스데스 같은 사람은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전투 후반에 전력을 다한다. 에스데스는 얼음 능력으로 아카메를 공중에 들어올려 치명타를 날리려 한다. 하지만 아카메는 땅에 세게 부딪혔지만 곧 정상으로 돌아와 에스데스의 공격을 피한다. 에스데스는 여전히 우세하며 아카메를 약하다고 비웃는다. 결국 아카메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기로 결심한다. 그녀는 에스데스를 밀쳐내고 칼 무라사메로 자신의 손을 베어버린다. 검에서 퍼진 저주받은 독이 그녀의 몸을 감싸 거의 죽음에 이르게 해. 하지만 아카메의 피에 흐르는 사리와 과거에 배운 생명들이 독의 저주를 이겨내고 그 힘을 오히려 자신의 힘으로 바꿔버려 아카메는 지금까지 숨겨왔던 능력을 처음으로 발휘하며 최고의 적과 맞서게 돼. 에스데스는 새로운 아카메를 맞이하며 정정당당히 싸우자고 말해. 아카메는 처음 속속도로 에스데스를 공격하며 사방으로 던지고 기회가 올 때마다 땅에 내동댕이 쳐. 한순간 싸움 도중 아카메가 에스데스를 눌러 왼팔을 찔러. 하지만 에스데스가 밀쳐내고 일어나 그녀의 팔을 베어내 저주가 다른 부위로 퍼지기 전에 막아내. 그녀는 미소를 잃지 않고 남은 팔로 아카메와 싸움을 이어가. 아카메는 잠시 그녀의 공격을 막아내고 숨겨진 능력의 효과를 느끼기 시작해.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기에 아카메는 온 힘을 다해 에스데스를 공격해. 에스데스는 몇 초 더 아카메의 공격을 막다가 마침내 자신의 숨겨진 기술 마하파드마를 사용해. 마하파드마는 타츠미 구출 작전 때 수사노오와 나겐다와 싸울 때 공간과 시간을 얼리는 능력이야. 시간을 얼린 뒤 그녀는 검을 꺼내 아카메를 찌르려 해. 하지만 눈앞에 아카메가 환영이라는 걸 깨닫지. 진짜 아카메를 찾는 사이 능력이 풀리고 아카메가 위에서 베어버려 저주가 에스데스 몸을 감싸자 그녀는 웃으며 아카메의 힘을 칭찬해.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냐고 묻자 아카메는 전성기 때 배워온 수많은 영혼들이라고 말해. 에스데스는 다시 일어나 남은 힘을 다해 타츠미 몸 가까이로 다가가 그 곁을 지키며 둘을 얼음 덩어리로 감싼 뒤 산산조각 자신이 졌다는 걸 깨달은 총리 아나스는 정의를 피해 도망치려 해.
런해가 복도에서 그를 따라잡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그를 제압하려고 해. 총리는 무기력한 척하며 런해가 방심하게 만들어 런해가 눈을 뗀 사이 그는 제국 유물을 꺼내 런해의 제국 유물을 무효화해. 유물이 사라지자 런해는 더 이상 회복이나 재생을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나스는 총을 꺼내 런해를 2번 쏴. 런해는 겨우 일어서 총리를 때려 눕혀. 아나스는 권총에 남은 모든 탄환을 런해에게 쏘며 끝장을 보려 해. 하지만 런해는 어떤 제국 유물보다 강했기에 먼저 아나스 얼굴을 박살내고 자신을 지켜. 다음으로 아카메와 런해는 서로 작별 인사를 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길 바라며 헤어져. 그날 밤 수도에 새로운 체제가 세워지고 시민들은 독립축제와 새 출발을 축하해. 런해는 예전에 자주 가던 술집을 몰래 지나 골목길에서 총상으로 평화롭게 숨을 거둬. 런해는 영웅답게 미소를 지으며 죽어. 다음 날 시민들은 어리석은 황제의 처형을 지켜보기 위해 모여. 처형 직전 황제는 자신의 탓에 많은 슬픔이 생긴 걸 안타깝게 여겨도 운명을 받아들이고 목이 베어 끝난 후 모두 자기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 돌아가. 웨이브와 런은 카롬의 무덤을 마지막으로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하고 수도로 떠나. 나겐다와 신질서 멤버들은 용감한 전사를 키워낸 타츠미, 마을의 모든 부를 선물해. 안타까운 건 마을 사람들은 타츠미와 친구들이 아직 살아있다고 믿으며 조용히 그들의 귀환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아카메는 떠나기 전 타츠미의 유물을 한 번 더 바라봐. 나겐다도 러브의 안경을 들고 와 아카메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떠나게 해. 아카메는 나겐다에게 나이트레이더스에 합류할 수 있게 해줘서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다고 고마워해. 마지막 임무를 마치며 아카메는 나겐다와 악수하고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떠나. 그녀는 쓰러진 동료들의 기억을 안고 사막과 바다를 여행하며 홀로 여정을 계속해. 이 시리즈는 베테랑들이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보여줘. 우리가 이제 평화롭게 사는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어. 이제 영상이 끝나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줘. 새로운 영상으로 또 만나자.